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첫 번째 시간이죠.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1단원은 덧셈과 뺄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덧셈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뺄셈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번 시간 공부를 하기 전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이 학습 목표는 이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덧셈과 뺄셈이 있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이제 그 연산 원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자릿수니까 제법 크죠. 이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공부를 하고 여기 보면 받아 올림 그리고 뺄셈에는 받아 내림이 있죠. 그래서 이 받아 내림과 받아 올림이 뭔지 이해를 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배우는 그런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림 계산과 검산 방법이 있죠. 요 어림 계산, 검산, 요건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거든요. 요걸 잘 배워서 일상생활에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마인드맵을 한 장 그릴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라고 했던 스케치북하고 필기 도구를 꺼내 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의 색연필이든 사인펜보다 색연필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니까 좋겠네요. 색연필을 이용해 가지고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다가 이번 시간 배울 단원의 제목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은 사인펜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사인펜으로 이번 시간 단원의 제목은 덧셈과 뺄셈이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 한번 써볼까요? 크게 써주세요. 이렇게 크게. 이 덧셈과 뺄셈 중에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두 자릿수는 언제 배웠을까? 여러분 두 자릿수는 이전 학년에 배웠죠. 그래서 이전 학년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운 내용이 있어요.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하고 받아올림 받아내림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이전 학년에서 배웠으니까 혹시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전 학년으로 돌아가서 또 복습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 중에 덧셈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덧셈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울 마인드맵의 중심 제목을 완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다가 사인펜 색연필 이렇게 색칠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핵심 개념을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려줄 텐데 이것도 색연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자, 먼저 이쪽에다가 마인드맵 가지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이 덧셈과 뺄셈의 개념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개념이 뭔지 개념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는 덧셈과 뺄셈 중에 덧셈을 공부를 하는데 이 덧셈 중에 쉬운 거는 뭐냐면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을 공부를 할 거예요. 덧셈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받아 올림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써줘도 될 것 같네요. 없음도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꼭 표현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가지를 이어 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받아 올림 있는 이렇게 수학은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요 순서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받아 올림이 있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요. 이번 2022년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 수학에서 단계별로 학습하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있는 경우, 한 번 있는 경우를 잘 하면 당연히 받아 올림이 두 번 있는 경우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 배울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마인드맵 가지 읽는 순서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의 개념에는 당연히 이제 덧셈과 뺄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는 덧셈 써주고 여기는 뺄셈이라고 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의 문제를 하나 먼저 써놔 볼까요? 231. 이 뭐예요? 세 자릿수죠. 더하기 덧셈이니까 세로셈으로 이렇게 세로식을 세워서 써놔 볼게요. 142. 는 해가지고 답은 370인데 373이죠. 373인데 나중에 풀이 방법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경우 이것도 먼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또 451,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에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경우 더하기 200, 239. 요거 계산할 때 받아 올림이 한 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 올림이 두 번 있는 경우는 문제를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받아 올림이 두 번 있으니까. 자, 요거는 268 더하기 374.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하나 더 써볼까요? 487 더하기 395.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뭐 다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풀이 과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다 그렸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덧셈과 뺄셈의 개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덧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덧셈, 뺄셈은 수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손가락으로도 덧셈, 뺄셈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수학의 내용이죠. 이때 덧셈은 무엇이냐? 덧셈은 여러 수를 합쳐가지고 전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손가락 하나 더하기 손가락 하나는 손가락 두 개. 요런 게 바로 덧셈이죠. 그럼 또 뺄셈은 뭐냐? 뺄셈은 한 수에서 다른 수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1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와 1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덧셈과 뺄셈의 개념이에요. 듣고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덧셈과 뺄셈의 관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이 덧셈과 뺄셈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잖아요. 이 덧셈 후에 다시 그 더했던 수를 빼주면 뭐가 돼요? 처음 그 수가 나오죠. 자, 이 원래 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덧셈과 뺄셈이 반대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세 자릿수를 다루는 덧셈과 뺄셈의 개념과 이 받아올림, 받아내림의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마인드맵에 이렇게 덧셈과 뺄셈의 관계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관계 무슨 관계 있다고 했죠? 무슨 관계 있다고 했죠? 써보세요. 반대 관계 있다고 했죠? 반대라고 썼어요. 그래서 더했던 수를 다시 빼주면 처음 그 수로 돌아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 요거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의 덧셈을 하나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231 더하기 142예요. 우리 수의 자리값은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죠? 수의 자리값.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요거는 1의 자리죠. 요거는 10의 자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00의 자리죠. 자, 이렇게 231로 이루어진 세 자릿수, 그 다음에 142 역시 세 자릿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식을 세워서 풀이를 할 때는 자릿수를 잘 맞춰서 서로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도록 써줘야 돼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여기 1의 자리가 10의 자리하고 헷갈려 버리면 다 틀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고 올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의 자리부터 먼저 해보면 되겠죠. 1 더하기 2는 3 해서 그냥 3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7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래서 3 쓰면 되죠. 그래서 다 합치면 373. 올림이 없으니까 숫자를 자릿수를 잘 맞춰서 쓴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돼요. 아주 쉽죠. 요거는 너무 쉬워요.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해 볼까요? 이게 계산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 검사는 아까 덧셈과 뺄셈의 관계 배웠잖아요. 그것만 잘 이해하면 검사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어요. 231 더하기 142는 373이잖아요. 그러면 373에 더했던 수를 다시 빼주면 원래 그 수가 나와야 되겠죠. 원래 그 수가 나오면 이 계산이 맞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3에다가 원래 그 수를 빼주면 더한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덧셈을 정확하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 시험 같은 거 풀 때 문제 풀 때 시간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릿수를 잘 맞춰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풀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가지로 가서 이번에는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풀어보는데,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경우와 두 번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한 번 있는 경우예요. 옆으로 슉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받아올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올림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올림이라는 것은 각 자리 값이 각 자리의 합이 10 이상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1 더하기 9 하면 10이 되잖아요. 10 이상이 되니까 10까지 포함해서 10이 되면 이거를 한 자리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0만 놔두고 여기 1은 앞자리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림이에요. 그래서 올림은 이제 쉽죠? 이렇게 10이 되면 이 1을 앞자리로 올려준다. 이게 바로 올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림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451 더하기 239를 했더니 1의 자리에서 계산을 했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1을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 10의 자리 계산을 할 때 이 1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뭐가 나오나요?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2를 하면 이 100의 자리는 6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690. 자, 아까 여기 정답은 690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받아올림이 2번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는 받아올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한 번 있는 거를 잘 공부를 하면 이제 2번 있는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268 더하기 374예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이제 8 더하기 4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8 더하기 4 하면 12가 되죠. 10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요 1을 앞자리에다가 올려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가 6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뒤에서 1의 자리에서 1을 올려주었으니까 반드시 1 더하기 6 더하기 7을 해야 돼요. 이처럼 이렇게 올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올림한 수까지 같이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100의 자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14가 됐으니까 또 1을 올려줬죠. 100의 자리를 보니까 2 더하기 3이죠. 그런데 올림을 해준 것 1을 같이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642가 됐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올림이 2번 있었죠. 올림을 할 때는 반드시 올림을 한 수를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답은 642.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받아올림이 이제 2번 있는 경우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이제 받아올림이 2번 있는 경우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받아올림을 할 때는 받아올림을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 더하기 5를 했더니 12가 되잖아요. 이 12를 요 앞에 있는 10의 자리 1을 반드시 앞자리에다 1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만약에 안 써주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꼼꼼하게 하더라도 이걸 잊어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을 이렇게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받아올림을 한 수까지 같이 더해줘야겠죠. 1 더하기 8 더하기 9 하면 18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10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올림을 해주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882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882 써볼까요? 받아올림이 2번 있었죠. 자, 이렇게 받아올림이 2번 있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수를 계산할 때 우리 세 자릿수가 되니까 수가 좀 크잖아요. 그럴 때는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림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 계산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배울 텐데, 이 어림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올림은 아직 안 배웠지만 487 하면 이건 490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395 하면 400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487과 390, 그 다음에 495를 400으로 어림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1의 자리를 반올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490 더하기 400을 하면 얼마예요? 89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890이 나온 것하고 이제 나중에 실제 계산을 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가 나왔죠. 그래서 먼저 어림을 해보고 한 이 정도 수가 나오겠구나 하고 계산을 해서 처음 어림한 거하고 비교하면서 계산을 하면 크게 틀리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검산하는 방법도 배웠죠? 이 검산하는 방법으로 요 풀이도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487 더하기 395를 했더니 88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빼줘야 될까요? 뭘 빼주면 좋을까? 그렇죠? 이 수나
이 수를 빼주면 나머지 한 수가 나와야겠죠. 882 빼기 487을 했더니 395가 나왔다면 이 계산은 정확하게 맞는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시간 덧셈 편을 공부를 해봤습니다.